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11월 9일 화요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밤 11시 10분입니다. 제가 매일 시황 분석 및 강세 섹터 분석, 상승률 1위부터 30위까지 분석, 뉴스 분석 이런 것들은 매일 새벽에 올리고 있는데 제 주말이 좀 꼬였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오늘도 12시 이전에 콘텐츠로 간단하게 올리고, 오늘은 현재 강한 지금 게임주에 대한 대응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올리고, 그다음에 한 2시에서 3시 정도 제가 지금부터 또 공부를 하면은 그때쯤에 이제 내일 상승할 만한 종목들, 또 체크해 볼 만한 포인트들 이런 것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콘텐츠가 지금 시점에 하나 필요할 것 같아요. 급등주에 대한 그런 최근에 상승률, 수익률을 상당히 얻으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지금 젊은 부자들 주식 토론방에도 저희 구독자분들이 한 150분 정도 들어와 계신데, 물론 수익을 많이 냈어요. 최근에 많이 냈는데 다날, 넵튠, NHN, 그다음에 컴투스 이런 것들 제가 다 한 2주 전 정도에 설명드렸던 종목들이고, 아프리카 TV, 서울 옥션 이런 것들은 한 달 더 됐죠. 이제 어쨌든 그러고 나서도 거의 적게는 30%, 많게는 100% 이상 오른 종목들이 많아서, 오늘도 최근에 조금 조정을 겪으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컴투스라든지 NHN이라든지 모두 다 탈출을 하시고 오히려 수익으로 전환이 됐다. 그런 분들이 많아서 상당히 기분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도에는 조금 이제 수익 실현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저는 그때그때 수익 실현을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물론 성향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 무작정 NFT가 붙었다고 해서 좋은 재료가 계속 갈 수는 없다. 왜냐면 위메이드 같은 경우만 해도 최근에 400% 가까이 올랐지만 분명히 조정 때는 한 30%, 40%가 그냥 후두둑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을 만한 멘탈이나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상당히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제가 한 3주 전부터는 계속 게임주, 메타버스, NFT만 강조를 해드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승 종목들을 그 당시 방송을 보고서 찾던 분들은 다 좋은 수익률을 내고 있는데, 제가 보시면은 거의 일주일 전에도 넥슨GT, 넷게임즈, 넵튠 이런 것들을 정리해 드렸었고, 그다음에 그 전에도 넵튠이나 아프리카 TV 이런 거는 정말 10번도 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다 20%, 30% 이상 수익이 났고,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빠르게 한 15분 정도만 방송을 했었는데, NFT, 게임주, DDR5, 2차 전지, 원전까지만 제가 좋게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사실 좋은 장은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가지 섹터는 모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NFT 섹터는 이쪽이죠. 갤럭시아 머니터리 이런 것들도 제가 한 일주일 전에 다 설명드렸던 종목이고, 거기와 함께 이제 결제 시스템인 다날까지도 설명드렸고, 서울옥션도 예전에 실적주로 한 달 전에 소개했었지만 그 이후에 NFT 재료 붙어서 성장성이 상당히 좋다. 특히 어저께도 또 한번 설명을 드렸죠. NFT 컨퍼런스에서 결국에는 미술품과 게임을 가장 강세 섹터로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미술품을 담당하는 곳은 서울옥션밖에 없다. 상장사 중에서는. 그래서 이제 좋게 말씀드렸고, 오늘도 이렇게 3%, 장초에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갔었고요. 예, 종가 기준으로 보면 한 3% 정도 상승을 했고, 아프리카 TV도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BJ들이 지금은 별풍선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NFT 그런 소장용 BJ들이 소장하고 있는 것들을 경매식으로 내놓는다면 엄청난 수익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아프리카 TV는 거의 2년 내내 조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큰 조정은 올 수도 있다고 분명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현재 NFT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이 잘 적합되면은 상당히 매출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저도 수익 실현을 할 때마다 다시 저점에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넵튠도 같은 맥락에서 카카오 게임즈의 자회사기도 하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에 있는 메타버스 회사를 인수한 것들 제가 거의 한 달 전쯤에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도 좋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게임주 쪽에 제가 어저께도 설명드렸었던 넵튠, 컴투스, 게임빌, NHN 이 정도 추천드렸었고 다 급등을 했고요. 컴투스는 한 12%, NHN은 12%, 그다음에 넵튠도 10%대 상승. 근데 이제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맥스는 물론 예전부터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저라도 안 들어가요. 왜냐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거의 한 3개월 사이에 한 500% 가까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주로 방송하는 대상들은 입문자 또는 이제 초보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단타로 대응하는 분들은 큰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뭐 오늘도 상한가를 간 세미시스코나 이런 것들도 하시는 분들은 하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잃지 않는 투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크게 막 상한가, 따상 이런 걸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 50%에서 100% 수익률을 내고 있고 그리고 물리는 종목이 10종목 중에 한 종목 정도밖에 안 돼요. 그나마 그 한 종목도 웬만큼은 실적이 있는 거기 플러스 테마주라서 탈출이 가능한 종목들. 제가 지금 예전에 쌍방울 물렸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쌍방울도 지금 많이 올라왔죠. 지금 한 20%, 그때 마이너스 50%까지 갔었는데 지금 다시 이스타항공 인수할 수 있다는 이슈가 있으면서 오늘도 8%가 올랐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만 물 타면 금방 탈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출에 대한 방법들도 제가 3일 전에 올려드렸었죠. 물 타는 시점이나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제가 DDR5 지난주 목요일부터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어쨌든 그 당시에는 지난주 목요일에는 게임주가 조금은 조정을 겪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급등을 했으니까 거의 한 달 사이에 위메이드를 중심으로 해서 게임빌도 그렇고요.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겪고 있어서 그럼 그 강세 섹터를 대체할 수 있는 거는 이런 DDR5나 배터리 소재 쪽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실적 발표가 너무 좋게 나왔으니까. 심택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에코프로비엠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강세 섹터로 올라올 만하다. 왜냐하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당연히 제가 대형주를 못 간다고 말씀드렸고 대형주는 못 가는 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계속 신고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기 때문에 그거를 그 수급들은 반도체 소형주, 중소형주 쪽에 들어올 것이다. 제가 그 일요일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스터디, 주식 스터디 1기 강의 때 제가 그 개념을 말씀드렸죠. 약 7천억 이하가 소형주고 7천억에서 한 3조까지가 중형주로 보시면 된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선호하는 파트는 소형주도 물론 좋고요. 6천억대, 5천원대도 좋고 한 1조대 근처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면서 테마가 붙은 종목을 가장 선호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예가 심택이나 뭐 대덕전자, 뭐 코리안 서키트 뭐 이런 데가 될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어저께는 대주전자 재료까지도 말씀드렸고 어제는 제가 단톡방에서도 대주전자 재료 매수한다고 말씀드렸고 매수하고 나서 이렇게 5% 가까이 오늘 올라서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왔습니다. 물론 뭐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가 있죠. 좀 있으면 이제 뭐 IR도 하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이 아비코전자처럼 제가 아비코전자 그래서 어저께 추천 안 드렸잖아요. 왜냐면 아비코전자가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금요일날 하락을 했거든요. 다른 데 다 올라갔는데 그래서 그런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왜냐면 대주전자 재료나 물론 대덕전자는 제가 보기에는 실적치가 크게 하회할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 실현 이익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심택은 어닝 서프라이즈였기 때문에 상승을 한 거고 그렇다면은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정도로 나오면 오히려 하회 시장의 기대치를 못 미치기 때문에 하락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연기금 매수가 워낙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하락을 하더라도 그래도 중기적으로 한 3개월, 6개월 정도 충분히 보유할 만한 기업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소재 쪽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 어저께도 뭐 에코프로비엠, LNF, 대주전자재료, 후성 이런 얘기들 여러 번 드렸었고요. 나노신 소재도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추가 상승력이 있다. 왜냐하면 6천억대, 7천억대밖에 아직은 시총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지금 현재 하락장에선 강한 종목이 더 강한 장세고 예전처럼 물론 상승장에서는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는 것들이 추세 전환이 쉬웠죠. 재료가 발생하고 수급이 붙으면. 근데 현재 같은 하락장에서는 정배열인 거 아니면 저는 절대 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랑풍선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재료가 한 2개 정도 발생해주면은 이제 정배열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제가 좋게 말씀드렸었던 거고 나머지 종목들은 저는 무조건 현재는 정배열이면서 강한 종목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원전 관련주도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어제는 원전 관련주가 조금 조정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 대한 반등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고 저는 어저께 이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종가 매수해서 보유를 하고 있었고 오늘 한 4%대 오를 때 다 매도를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서정기전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렸는데 서정기전이 이제 목요일 날 폭락을 했잖아요. 이제 폭락을 하고 공시가 나오면서 어쨌든 내년도 4월까지는 그런 공공기관 입찰이 제한이 된다는 악재 때문에 서정기전 하락하면서 한신기계라든지 다 같이 하락은 했는데 제가 그렇게도 말씀드렸죠. 서정기전의 수급이 다른 데로 원전주로 갈 수밖에 없다. 왜냐면 원전주는 계속 유지될 테마거든요. 지금 물론 많이 올랐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뭐 저점 대비하면은 20배 올랐어요. 20배. 코로나 저점 대비하면.
정말 많이 올라고 뭐 PER, PBR 다 많이 상회하고 있지만 그래도 원전에 대한 뉴스가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하루에 한두 개는 꼭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강한 뉴스가 나올 때는 당연히 급등을 하겠고, 반대로 그렇게 뭐 크게 악재로 나올 만한 뉴스는 없잖아요. 다만 실현이익은 당연히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산중공업도 아침에 이렇게 좋았고 한전기술도 이렇게 좋았는데, 막판에는 두산중공업도 거의 종가는 0% 마감됐고 한전기술도 거의 한 4% 5%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당연히 실현이익이죠. 중간중간에 기관들이 뭐 던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은 아셔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장초에 어느 정도 급등을 하면은 수익 실현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달 저도 11월 달에는 지금 1,000만 원, 한 1,300만 원 정도, 왜냐면 제가 계좌 두 개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수익을 내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항상 2,000만 원, 2,000만 원을 이제 뭐 신용 융자 다 써서 하는데, 신용 융자가 2.5배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럼 2,000만 원이면은 5,000만 원까지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분산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 오늘과 같은 경우는 한 350만 원 정도 제가 단톡방에서 다 하나하나 다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다른 계좌 컴투스 판 게 한 10% 정도에 팔아갖고 110만 원 해서 한 500만 원 정도 수익을 냈고요. 그래서 제가 9시 14분에 원전주 얘기 드렸었고, 그다음에 맥스트 들어간 거 얘기 들었고, 두산중공업 판 거, 그다음에 한전기술 다시 매수한 거. 그래서 저도 오늘은 오랜만에 좀 순환근무라서 직장에 좀 여유가 있어서 좀 많이 단타를 한 5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가지고 있는 종목은 다 털었습니다. 다 털고 오히려 오늘 좀 많이 빠졌던 것들을 좀 매수를 했고요. 엔터주 하나 매수했고, 그리고 뭐 SM 매수했습니다. SM 매수했고, SM은 디어유 상장하면 좀 빠질 수는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자회사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추가 상승이 있을 것 같아서 현재 제가 산 시점에서 한 2% 정도 올랐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샀는데. 그리고 이제 넵튠 얘기. 넵튠 같은 경우는 보유는 원래 하고 있었는데 제가 자동 매매를 걸어놨었거든요. 그래서 10% 상승분은 다 먹지 못했고 한 8% 정도에서 자동 매매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직장인 투자자분들은 자동 매매 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돌발 악재나 돌발 호재에 대응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10% 올랐다가 다시 0%까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날. 오늘 두산중공업이나 이런 데들도 급등했다 급락한 것처럼.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목표가를 설정을 한다면 스탑로스 자동 매매 기능을 활용해서 걸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어저께 샀는데 제가 5% 걸어놨거든요. 근데 매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대주전자에서도 한 70만 원 정도 수익이 났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됐다 정도 말씀드리고, 뭐 주식 토론방은 그 고정 댓글에 제가 고정을 해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리딩방은 아니고 누구든지 좋은 정보 공유할 수 있는 방이고요. 아까 같은 경우는 그 미국 주식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미국 주식 너무 좋게 보고 있습니다. 좋게 보고 있고, 물론 다만 지금 이번에 인프라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다시 이제 뭐 급등을 하고는 있지만 그런 것들도 사실 약발이 뭐 오래 가지는 않을 거다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항상 고점보다는 어느 호황도 바로 시작할 때 오늘 내일 들어가야지, 뭐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면 그때 이미 또 고점이라서 실현 매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지금 콘텐츠는 제가 간단하게 내일 IR 발표가 있는 컴투스, 그다음에 뭐 급등주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NFT가 가상자산이 아니다라는 이 얘기 때문에 제가 투자를 결정했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저도 기존에도 게임주나 NFT 관련된 주를 보유를 하고 있었지만 어제 오늘 매수한 종목들은 대부분 다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만 매수를 하고 큰 수익을 낸 거거든요. 근데 이 뉴스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저도 뭐 여러 가지 자산을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로 뭐 부동산도 보유하고 있고 여러 가지 보유하고 있지만, 제가 미국 주식을 좀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22% 과세잖아요. 250만 원 넘으면. 근데 22%라는 건 엄청난 거거든요. 저같이 막 수익률이 뭐 1년에 1억 이상 되는 사람들은 22%면 2,200만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은 너무 아깝잖아요. 왜냐면 한국 주식을 따지면 20%덜 오른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주식은 20% 깔고 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은 아쉬워서 저도 미국 주식을 물론 하고는 있지만 비중은 10%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장기로 보유하기는 좋죠. 우리나라처럼 급등주나 급락은 아니고 어느 정도 우상향하는 추세는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물론 괜찮지만 성향에 따라서는 저처럼 조금 답답하게 느낄 수도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어저께 이 부분 말씀드렸죠. 아직까지는 금융당국에서 수집품으로 정의를 하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NFT의 과세를 현재는 할 계획이 없다. 물론 내년 내후년에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선 그렇기 때문에 NFT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지하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흘려 들어갈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중요하게 봤던 건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기업이죠. 제가 로블록스는 사실 올해 1월, 2월에 많이 소개했었어요. 로블록스랑 유니티.
로블록스 상장한 이후에도 많이 추천드렸었고, 그때는 근데 조정이 굉장히 깊었죠. 조정이 굉장히 깊어서 저도 로블록스 가지고 있다가 그때 매도를 했고 한 2달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몇 퍼센트 수익 못 내고 매도를 하고, 그러고 나서는 물론 그때부터 지금 버틴 분들이 다 수익을 가져가는 거지, 뭐 며칠 전에 물론 사서 운 좋게 가져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때 물려서 가지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로블록스에 대한 전망이 되게 좋게 많이 나왔고, 그 당시에 막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처음 도입이 되면서 되게 기대를 갖고 들어간 분들이 다 물렸거든요. 그때 왜냐면 최근에 탈출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 대비해서 거의 한 마이너스 한 4, 50%까지 떨어졌었으니까, 어쨌든 그 기간을 거치고 나서 지금 이렇게 오늘도 상한가 가까이, 그렇게 뭐 상한가에 미국의 상한가 개념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나라 기준으로 30% 가까이 상승을 했다. 그래서 이 뉴스를 아침에 저명 부자들 방에서 어떤 분이 공유를 해주셨더라고요. 로블록스 저는 체크 안 했었거든요, 어저께는. 근데 이걸 보고서 아, 이거다. 왜냐면 로블록스는 결국에는 메타버스잖아요. 메타버스랑 빅데이터. 그러면은 그것과 NFT가 붙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게임주도 오늘 더 날아가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과감하게 아침에 뭐 맥스트라든지 이런 데를 매수를 했고, 자이언트 스텝도 오늘 이제 급등을 했을 때 매도를 했고요. 근데 이쯤에서는 이제 이 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옛날부터 굉장히 좋아했던 짤인데,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고 같은 실수는 반복을 한다. 주식시장도 사실은 어떤 기술보다도 더 중요한 건 멘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어떤 리딩방 이런 데는 막 몇백 프로 수익 내는 걸 인증을 하기도 하지만, 저도 거의 매일 5%에서 10%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20거래일이면은 200% 300% 되는 거예요. 근데 다만 제가 한 종목을 200% 300% 수익 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죠. 전 50%낸 적도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때그때 수익 실현을 하고 안전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뭐 큰 손실은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일은 이제 두 가지가 조금 주목이 돼요. 디어유가 이제 SM의 자회사면서 그 팬미팅에 대한 플랫폼인데, 엔터주도 지금 흐름이 괜찮죠. 오늘도 뭐 이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았지만 하이브가 워낙 하이브가 메타버스 재료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디어유 상장도 당연히 전 급등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뭐 운 좋으면은 따상까지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디어유를 뭐 장초에 좀 매수해서 뭐 이렇게 단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거 외에도 이제 게임주들이 워낙 좋잖아요. 지금 NFT가 다시 붙으면서 또 조정을 2주 겪었다는 게 더 강점이죠. 왜냐면 조정 없이 올라가기만 하면은 당연히 급락이 올 텐데, 다행히 1주 정도 그래도 조정을 10% 정도 받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요소는 있다고 보고, 하지만 이것도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NFT나 메타버스 게임주들이 우상향할 것으로는 보지만, 당연히 단기적으로 보면은 급락은 또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당연히 급락이 있어야지 또 그거를 뚫는 또 이런 재료들이 발생을 할 거고요. 그래서 실적 위크가 뭐 돌입이 됐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보면은 일단은 현재 좀 덜 오른 것들을 제가 그래서 좀 설명을 드렸었죠.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뭐 200%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NHN이라든지 컴투스, 뭐 카카오 게임즈 이런 데가 최근에는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종목들 대장주들에 비하면은 덜 올랐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실적 기반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저점에서 들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그냥 쭉 보유하시면 되고, 지금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도 뭐 장중에 좀 적당한 수익을 좀 원해서 나오신다면은 크게 욕심만 안 내면 그쯤에는 안 물릴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일단 9일에 오늘이었죠. 넥센과 NHN이 그 IR을 했고, IR과 실적 발표를 했고 괜찮게 나왔죠. NHN도 실적 발표가 괜찮게 나왔고, 또 거기다가 NFT 재료를 IR에서 발표를 함으로 급등을 한 거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컴투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안 좋을 거란 얘기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컴투스가 다른 재료들 많죠. 근데 더 문제는 게임빌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게임빌은 거의 한 300% 올랐잖아요. 거기다가 컴투스 이제 말이 오르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물론 내일은 IR에 좋은 기대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초에는 급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항상 주식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요를 반대로 투매로 바꾸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외가가 너무 장초에 급등을 한다면, 아까 제가 확인한 시외가가 플러스 한 3%, 3점 몇 %까지 봤는데, 만약에 이게 뭐 10%, 막 이렇게 떠서 시작하면은 사실 반대로 위험할 수도 있다. 왜냐면 일단 장초에 던지고서 다시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대응은 충분히 전략적으로 하셔야 된다. 특히나 직장인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10일에 넷마블 내일 실적 발표 있고, 11일에 NC소프트 크래프톤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 뉴스에는 이 기사에는 크래프톤 뭐 기대된다고 써 있지만 저는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게 대형주가 워낙 약세인 장이에요.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대부분의 주식들 중에서 뭐 대형주들이 가는 게 없잖아요. 다 중소형주가 상승하는 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NC소프트도 지금 못 올라가고 있고 매출이 잘 나옴에도 크래프톤도 저는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10조 미만의 현재 7조 미만의 중형주 정도가 현재는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투스 같은 경우 오늘 차트상으로 보면 이런데 물론 왼쪽에는 제가 보이지 않는 매물대가 많죠. 예전에는 상당히 급등을 했었던 종목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어쨌든 일단 갭을 좀 띄어서 시작을 했잖아요. 시작을 했고 일단 차트 자체는 상당히 강하고 이격도 높긴 한데 이제 문제는 게임빌가 원래 같이 움직이는데 너무 많이 오른 상태고 그다음에 뭐 위메이드도 사실은 좀 조정을 한 10%, 15% 겪었지만 또 어제 오늘 또 올라가서 사실 또 위메이드도 여전히 굉장히 높은 상태여서 한순간에 제로 소멸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항상 우리처럼 이렇게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IR이 내일 10시부터 11시 반까지,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시작되기 때문에 뭐 기사화가 되는 건 당연히 한 10시 40분부터 쏟아져 나올 거고 장초에는 당연히 급등은 할 거라고는 보지만 시초가가 너무 높으면은 저는 조금 들어가는 거를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오히려 그거보다는 순환매로서 게임주 자체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덜 오른 거 중심으로 보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NHN 같은 경우도 사실 좀 덜 올랐죠. 덜 올라서 뭐 이런 데 같은 경우도 오늘 12% 오르긴 했지만 내일도 어느 정도는 상승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왜냐면 실적 기대감이 일단 있고요. 신작 발표 기대감이 있고 거기다가 덜 올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NHN이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컴투스보다도 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장기적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봤을 땐 컴투스 같은 경우도 뭐 조정을 겪어도 다시 올라가겠죠. 왜냐면 또 게임빌이 일단 코인원 들고 있고 뭐 이런 사업하기엔 좀 더 NFT나 이런 신산업하기에는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NHN 같은 경우도 매출액 전년 동기에 비해서 14% 증가, 영업이익은 18% 증가. 호실적이죠. 호실적이었고 신작 출시가 기대되는 거기다가 또 블록체인 등 트렌드에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 그 재무제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재무제표 상당히 좋고요. 그다음에 드래곤 퀘스트, 캐시카우 굉장히 역할을 하고 있고 유명 IP의 추자 신작이 내년까지 출시 예정이다. 그래서 물론 오늘 이렇게 급등을 하면 못 들어가는 분들 되게 많아요. 겁내서. 근데 오히려 이렇게 지금 장세는 급등한 종목들이 추가적인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이런 종목들은 그동안 조금 다른 종목에 비해서 못 올라갔기 때문에 전 여전히 좀 좋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빌이 이제 내일 컴투스 홀딩스로 사명 바꾸죠.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에 올인하겠다는 내용. 그래서 한번 게임빌도 현재 너무 많이 오른 상태여서 조금 조정을 겪고 있는데 컴투스 올라가면 다시 같이 올라갈 회사니까 한번 같이 세트로 체크해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컴투스 같은 경우는 오늘 증거사 리포도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보면은 AR, VR, 드라마, 웹툰, 블록체인까지 모두 섭렵한 컴투스 그리고 뭐 서머너즈 워게임 그거에 대한 강점들도 얘기했고 어쨌든 상당히 기대가 된다. 그래서 저도 뭐 좋게 보고 있습니다. 좋게 보고 있지만 말씀드리는 것처럼 장초에는 좀 주의는 필요하다라는 말씀이고요. 일단 게임 컴투스 한번 차트 잠깐 볼게요. 물론 뭐 이렇게만 흘러주면 상당히 좋죠. 이렇게만 흘러주면 상당히 좋은데 오늘만 해도 지금 윗꼬리 단 것들 좀 있거든요. 여기는 좀 괜찮았고 지금 반도체에만 해도 심택도 윗꼬리 좀 달아줬고요. 근데 이쪽이 원전주가 오늘 좀 많이 그랬죠. 그러니까 물론 큰 재료는 없었어요. 큰 재료는 없었지만 예를 들어서 한전 기술 같은 경우도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이런 걸 좀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때 공유를 했었죠. 전 10%대 수익 내고 나왔다고. 그런데 이렇게 쭉 빠지잖아요. 쭉 빠지고 다시 이렇게 들어올리는 그런 패턴으로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장초에 대응이 어려운 분들은 어느 정도 뭐 투매가 좀 나오고 나서 한 10분 이후에 투매가 나오고 나서 그때 매수를 하는 것도 사실 뭐 매수해서 만약에 바닥까지 떨어진다고 해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면 재료 자체는 좋기 때문에. 근데 만약이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오거나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뭐 어쨌든 시장 예상치보다 좀 하회로 나오면은 일단 투매 물량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물론 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계속 그냥 쭉 올라가는 우상향 그래프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면 참 대응하기도 좋고 하겠지만 뭐 그래도 어쨌든 제가 테마주와 그 실적주 이거를 계속 제가 분리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테마주 요소수 지금 다 많이 날아가고 있잖아요. 그 대유 같은 경우도 오늘 급 상승했다가 바로 이제 하락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데는 100% 테마주고요. 뭐 이런 실적 기반이 아닌 실적주 플러스 테마가 엮인 것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게임주인데 이런 것도 분명히 한계는 있다.
그래서 뭐 제가 그나마 한 2주 전에 그 컴투스와 이런 NHN을 추천드렸던 이유는 그러니까 저평가 우량주를 추천드렸었거든요. 왜냐면 실적이 되게 좋은데도 수급이 안 들어와서 못 올라간 것뿐이지 충분히 차트상으로도 올라가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었고, 그 이후로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니까 급등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충분히 두 종목 다 있다고 보고 있고, 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도 오늘 조정이어서 저는 좀 매수를 했는데, 카카오 게임즈도 물론 많이 올랐어요. 지금 거의 한 달 사이에 한 40% 이상 올랐지만 그래도 충분히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방송은 12시 전에 올려야 돼서 이 정도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12시 지나서 오늘 상승률 정리해드리고, 어쨌든 지금은 분명히 게임주 NFT가 강한 시장이고, 근데 그 대신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한 2주 전에도 게임주 강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조정이 좀 있었잖아요. 한 5일, 6일 정도, 5거래일, 6거래일. 근데 그런 것들 사실 개미들도 못 버티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손절하는 분들도 있고, 한 1%에서 그냥 수익 내고 그냥 마무리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어쨌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주식은 분명히 올라가긴 올라갑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될 것은,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뭐 아니 다른 거 테마주들 올라가는 것만 생각을 하고 내가 가진 종목들이 한 2주, 한 달째 조정이에요. 실적주는 당연히 조정 한 달, 두 달, 세 달도 겪을 수 있죠. 왜냐면 테마주가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테마주면 잘라버리면 되는데, 실적주들은 어차피 나중에는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믿고 보유를 해야지, 뭐 실적주와 테마주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제가 어쨌든 한 2시에서 3시 정도 사이에 좀 추가 콘텐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